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CC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주차를 앞둔 시점에서 주간 일정, 한 주간의 어떠한 이슈들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벤트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생각보다는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죠? 2560선을 지킨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번복이 좀 이루어졌죠. 뭐 그에 따라서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빠지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상승을 하고 계속 좀 변동성을 수반을 하는 시장이 3월 1주차의 움직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와는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는 섹터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지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견조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아쉽죠. 한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에 좀 많은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 비중 관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은 좀 적극적인 매매가 좀 이루어졌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3월 1주차가 마감이 됐습니다. 2주차에는 또 어떠한 시장들이 전개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1주차하고는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방향성을 틀어버릴 만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대통령이죠. 예,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날 좀 마무리가 되면서 헌법재판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1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전에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헌재의 판결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헌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추세 자체는 상당히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기관에 대한 매수세, 이러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해외 쪽 이슈보다도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이 빨리 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50일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가 수반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관련된 뭐 정책들 입안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대통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들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월요일입니다. 이제 3월 9일서부터 미국의 썸머타임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광저우 뷰티박람회가 이제 9일서부터 10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3월 12일 날 끝납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고 이 광저우 뷰티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중국이 양해를 거치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뭐 다양한 흐름들을 좀 내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범중국 관련된, 중국 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미용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이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월요일 날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주차 주간 일정이 화요일 날로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달 1일서부터 10일까지의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수출입 데이터의 결과물치들에 따라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도 다 당연히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과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의 변화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출입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11일 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1월 9일 이직 보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일 날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2월에 CPI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았어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옅어졌던 상황들인데,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난 CPI 발표했었을 때 한 2회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해졌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2회를 넘어서서 뭐 3회, 4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CPI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2회가 될 거냐, 아니면 2회에서 보다 높아지는 3회에서 4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CPI가 좀 낮게 나오게 되면 금리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또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 CPI에 대한 발표물들이 나오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을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날 요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이전에 그렇게 메이저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현저하게 좀 낮아지겠다. 눈치 보기를 할 수 있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날,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날 밤에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다. 이 미국 시장의 반응이 13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날 밤에는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뭐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뺄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도 최근에 조금은 좀 안 좋죠. 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CPI 영향력, PPI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여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해외 이슈로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데이터, 소비 데이터 쪽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단기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이러한 것들이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오기 이전에 국내 정치 이벤트가 어느 정도 뭔가 실마리를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반대되는 흐름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3월 2주차는 시장을 뭐 위로 갑니다, 아래로 갑니다 예상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그 일들이 결과물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을 추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개별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어도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야 이제 그만 좀 상장 좀 하자. 또 서울보증보험의 코스피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말도 많고 도전도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보증보험의 신규 상장 타이밍으로 놓고만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 그리고 공모가 하단까지 눈높이를 많이 내린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최근에 IPO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분위기는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보증보험이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기차, 리오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리오토의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상기를 하셔서 대응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이번 주에 아마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한 주, 3월 2주차. 좀 쉽지 않은 시장일 거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국내 이슈가 잘 풀려준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로 시장의 방향성을 확 변환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양도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의 이벤트들에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